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네. 열심히 잡으니까 많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또 열심히 잡은데도 또 많이 생기니까 또 많이 잡히겠네요. 지난 4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당시 장관님께서는 악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법무부가 마약조직범죄부, 마조부, 보건 및 또 검경합동마약범죄 특수본에 수사 역량 집중 등 말씀하신 것처럼 범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셔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그렇게 쉽게 6개월 만에 뿌리 뽑힐 수 있으면 마약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이 마약 관련 사범들이 정부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마약의 제조 및 밀수 또 판매 그런 또 공급 사범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 특히 마약 제조 사범은 올 상반기에만 5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마약 공급 및 유통 구제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의원님, 네. 열심히 잡으니까 많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또 열심히 잡은데도 또 많이 생기니까 또 많이 잡히겠네요.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사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2023년 상반기에만 13,933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대 마약류 사범의 수가 올 상반기에만 742명으로 작년 대비 보면 2배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많이 잡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안 잡았던 걸 잡아서 뿌리 뽑겠다는 건 당연히 잡는 검거율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만 있으면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중학교 2학년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구매 후에 직접 투여한 사건, 또 펜타닐 패치를 익명 채팅방을 통해서 구매해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투약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마약을 구매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마약 구매가 얼마나 쉬운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마약 구매 그 사이트에? 저도 검사했으니까 다 네,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시도를 해봤는데 마약 관련 텔레그램을 딱 10분 검색해 보니까 1시간 이내에 마약 구매가 가능한 채팅방이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에 접속해서 마약 구매를 시도한 모든 종류의 마약이 있었습니다. 해당 채널에서 마약을 구매한 구매자들의 사진 후기 등도 또 30여 건이 넘게 공개되어 있는데요. 투약 방법 및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 경찰을 따돌릴 수 있는 입금 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10여 분 만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2, 3만 원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 판매상이 자신의 채널에 공개적으로 정부의 마약 수사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다가 채널을 놓는 게 정부의 마약 수사를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이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네, 강력하게 그런데 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마약 사범들이 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마약 유통책들 그리고 유통 구조의 괴멸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마약의 주된 유통 통로인 비공개 메신저, 특히 이제 텔레그램이 될 텐데 그 운영사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고 이제 하고 계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CEO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수사 협조 및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또 브라질과 인도도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에게 차단 명령으로 하루 만에 수사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11개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사 협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들과 이제 수사 협조 협약을 맺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마약이 더 심각한 나라들이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요.
이 비대면 메신저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외국과 직접 그런 협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경찰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대면 부분을 어떻게든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은 그걸 저희가 거기 직접 접속해서 사는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프라인이 연결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 비공개 메신저 운영사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또 협약을 맺기 위한 대책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법무부가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부패, 경제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 검찰은 마약과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재분류하여 마약 범죄를 수사하고 계시죠. 제조 유통 밀수만 하고 다순 투약은 지금 거기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에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대단히 큽니다. 과거에 특히 이제 저희 준칙 개정 전에는 밀수조차도 500만 원 이상만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처음에 500만 원을 사겠어요. 지금 피자 한 판이면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됐던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저희 대한민국의 마약에 대한 대응은 경찰과 검찰은 원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복원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면은 실제로도 많아졌다는 면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잡고 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간에 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검경이 한 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검수완박 그 법안 처리 강행 당시에 이러한 점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 조정위를 통해서 더 좀 제대로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그때 위원님의 활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이런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추진된 이런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 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굉장히 취약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투약자 잡으면 112에 신고해야 됩니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모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분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님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약 사범들이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금에 이 검경이 힘을 합쳐서 마약 구매를 차단하고 또 공급책 및 유통구조를 괴멸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장관님 화면을 좀 한번 봐주셨어요. 아까 필라델피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이게. 펜타닐 영상 같습니다. 네,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추세라면 저는 대한민국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3일에 그 안동교도소에 마약 반입된 거 보도 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좀 조사해 보니까요. 그게 그 주사기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투약 여부를 굉장히 저희가 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바로 수사 일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 네.